2012년에 나온 리메이크 영화 토탈 리콜에는 원작 영화에는 없는 재미있는 설정이 등장합니다. 지구를 관통하는 긴 구멍을 뚫어 지금의 영국과 호주 지역을 잇는 교통수단이 나오는데 낙하를 뜻하는 fall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터널을 뚫어 그 속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번 낙하하다가 중심에서 정지한다. 2번 계속 직진해서 지구 밖으로 탈출한다. 3번 양쪽을 갔다 왔다 하는 왕복 운동을 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교수입니다. 영화에서처럼 지구 반대편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그 속으로 물건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실험은 아니지만 물리학 지식을 이용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이 fall이라는 교통수단이 지구 반대 지점까지 가는데 17분이 걸리고 지구 중심을 지날 때 탑승자는 중력이 반대로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산 결과는 어떨까요? 우선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fall에는 따로 동력 장치가 없고 출발할 때 고정 장치를 풀어 fall이 자유 낙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터널은 지구 중심을 직선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터널의 폭은 지구의 크기에 비하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림처럼 터널 속에 있는 사과가 느끼는 지구 중력은 얼마나 될까요?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지구 중력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중력 법칙을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두 물체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그 힘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여기에 중력 상수 G를 곱해주면 힘을 계산할 수 있죠. 지구 속에 있는 이 사과가 느끼는 지구 중력을 계산하려면 구각정리 쉘 theorem을 알아야 합니다. 그림처럼 큰 공 모양 껍질, 즉 구각이 있고 그 속에 사과가 있다면 사과의 위치에 관계없이 사과에 작용하는 구각의 중력은 제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각 정리의 핵심입니다. 이 결과를 증명하려면 난이도 높은 적분을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즉 사과가 구각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와 방향으로 사과의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서로 상쇄되어 0이 됩니다. 만약 그림처럼 구각 바깥에 사과가 있다면 중력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구각이 사과를 당기는 힘은 구각의 총 질량이 중심에 집중되어 있을 때와 같다는 것이 두 번째 구각 정리의 핵심입니다. 즉 그림처럼 구각의 총 질량이 m이라면 모든 질량이 구각의 중심에 모여 있는 상황과 같은 크기의 중력이 사과에 작용합니다. 이것도 적분을 이용하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각 정리의 이 두 가지 결과를 적분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과가 지구 속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얼마만큼의 중력을 받게 될까요? 구각 정리에 따라 지구를 두 가지 영역, 즉 사과를 기준으로 바깥쪽 영역과 안쪽 영역으로 나누겠습니다. 바깥쪽 영역은 사과에 중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얇은 구각으로 쪼개어 생각해보면 구각 정리에 따라 각 구각은 사과에 중력을 미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과 바깥쪽 영역의 지구 질량은 중력 계산에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터널 부분만큼 지구 질량이 없어진 것은 무시했습니다. 앞에서 가정한 대로 지구의 크기에 비해 터널의 폭이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안쪽 영역에 구각 정리를 적용해 봅시다.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을 얻기 위해서는 구각 정리에 따라 안쪽 영역을 여러 구각으로 나눈 뒤 각각의 중력 영향을 생각하면 됩니다. 각 구각의 질량이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되니까 구각의 질량을 모두 합하여 중심에 두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이는 안쪽 영역의 총 질량이 사과에 중력을 미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이 중력의 크기가 사과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과가 지구 중심에서 거리 x만큼 떨어져 있다면 이 안쪽 영역의 부피는 구의 부피 공식에 따라 4파이 나누기 3 곱하기 x의 세제곱이고 여기에 지구 밀도 D를 곱해주면 지구 안쪽 영역 질량을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중력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된 질량과 사과 질량 m, 중력 상수 G를 곱한 뒤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분자의 x 3승과 분모의 x 제곱이 약분되어 x만 남습니다. 이 수식에서 변수는 x뿐이고 나머지는 상수입니다. 즉 사과에 미치는 중력의 크기는 사과와 지구 중심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중력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사과에 미치는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이 상황은 스프링에 달린 물체와 매우 비슷합니다.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스프링이 물체를 왼쪽으로 당기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스프링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밀어냅니다. 또 스프링 힘의 크기는 물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움직인 거리 x에 비례합니다. 이러한 스프링의 힘과 거리의 관계를 훅스 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프링이 단단한 정도를 강성이라고 하고 K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의 힘은 K 곱하기 X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과는 마치 커다란 스프링에 달린 것처럼 지구 속에서 갔다 왔다를 반복합니다. 영화에서처럼 폴이 한쪽에서 자유낙하하면 지구 중심에서 최고 속도를 가졌다가 반대쪽 지면에 도착할 때 다시 속도가 0이 됩니다. 이러한 속도 변화가 영화에도 잘 표현되어 있고 엔진 동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론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영화에서처럼 편도 여행 시간이 17분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 F는 ma에 따라 스프링에 달린 물체의 운동 방정식은 ma는 -kx이고 여기서 m은 물체의 질량, k는 스프링의 강성, a는 가속도, x는 물체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오른쪽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유는 힘의 방향이 항상 물체가 움직인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식은 사실 미분 방정식이고 이 식을 꼼꼼히 풀어 해석하면 이 물체의 고유 진동수를 알 수 있는데 결과는 1 나누기 2파이 곱하기 m분의 k 제곱근입니다. 이것의 역수 2파이 곱하기 m 나누기 k의 제곱근은 주기라고 불리며 물체가 한쪽에서 시작하여 반대쪽까지 간 다음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한쪽 끝에서 반대쪽까지만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이 주기의 절반, 즉 파이 곱하기 m 나누기 k 제곱근입니다. 지구 터널로 떨어진 사과에 작용하는 힘은 앞에서 이렇게 정리되었고 사과의 질량은 m이라고 했으니 이를 스프링 시스템에 접목하면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앞에서 계산한 편도 이동 시간에 대입하고 중력 상수 g와 지구 밀도 d를 넣으면 시간은 2530초, 즉 42분 정도 됩니다. 영화에서 이야기한 17분보다는 훨씬 길지만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화에서처럼 폴에 탑승한 사람이 중력 방향이 바뀌는 걸 경험할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중력을 느끼는 것은 중력을 거슬러 우리가 땅 위에 정지해 있기 때문입니다. 땅 위에 정지해 있을 때 머리카락과 팔이 아래로 당겨지기 때문에 중력이 아래로 작용한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무중력인 우주에 나가 있는 우주인을 생각해 보면 확실해집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둥둥 떠 있고 팔과 어깨는 부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구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중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간 다음 비행기와 함께 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중력이 작용하는 대로 자유낙하하면 우리는 중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비행기와 우리가 함께 중력에 몸을 맡기고 자유낙하하면 마치 우리는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은 자동차에서 가속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자동차가 가속할 때는 자동차의 의자가 우리를 미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자유낙하할 때는 지구 중력이 비행기의 존재와 무관하게 우리 몸에 바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구는 우리를 직접 자유낙하시키고 또한 비행기도 자유낙하시킵니다. 따라서 같은 가속도로 비행기와 우리가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느낍니다. 이것은 영화 속의 폴에 탑승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폴과 탑승자에게 각각 중력이 작용하고 그에 따라 자유낙하하면 마치 비행기와 함께 자유낙하하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무중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폴의 의자가 우리를 밀거나 떠받치는 힘을 느낄 수 없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무중력을 경험합니다. 영화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네요. 사족입니다. 이렇게 큰 터널을 뚫어 폴이라는 교통수단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터널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그 긴 터널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어렵겠습니다. 뜨거운 지구 핵 주변에 터널을 뚫고 그 속을 지나다니는 것도 꽤 위험한 일이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터 교수였습니다.